그럼 이번엔 대통령 선거 결과로 경남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오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새벽까지 정말 초접전을 벌이다가 역대 최소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일단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겼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좀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0.8% 정도 차이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압승을 못 거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 기울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 민심이 승패를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5% 차이의 압승을 5% 차이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서울에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은 그 강남 3구에서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이 지역민들의 표심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남의 민심은 결국 이 정권 교체가 더 많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결과 경남의 정치 지형 변화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경남에서 58.24%를 득표를 하였고요. 이재명 후보가 37.38%를 득표를 했습니다. 약 20%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보면 경남 18개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경남의 민심은 결국 윤석열 후보로 택했다, 뭐 국민의힘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대선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경남의 큰 도시에서는 꽤 선정됐고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경남에서 36.7%를 얻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37.38%를 얻었거든요. 1%더 많은 그런 득표를 했는데, 이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40%대를 넘어선다면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이곳 경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꽤 높고, 이게 그 대선은 물론이와 경남의 정치 지형에도 굉장히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훈풍의 바람을 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승리로 직결되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아직까지 남았다. 우리 보통 정치는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대선은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선거는 아닙니다. 0.78%라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고, 또 윤석열 그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네. 그 만일에 이때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내주면 좋은데, 그 물리적으로 볼 때 그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좀 시간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만약 국민의힘이 이 2달 동안에 뭐 정권 인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든지 잡음이 나온다든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리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무엇보다도 당선인의 말실수, 그다음 그 가족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부상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는데 반드시 그렇게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대선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